네, 어제 미국장 혼조세로 끝났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 모두 약보합으로 끝난 반면에 러셀 지수만이 0.05% 소폭 상승으로 끝난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되는 지그재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엇이 그런 변동성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만 지금 어제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CEO가 본업에 집중하겠다. 테슬라의 CEO로서의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테슬라는 상승했지만 나머지 맥7 주식들은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헬스케어 주식이 일부 상승하는 반면에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약보합 정도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핵심적인 어떤 이슈, 최근에 미국 장을 이끌고 있는 이슈는 지금 레이 달리오를 비롯해서 미국의 어떤 그런 달러의 어떤 영향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우려가 많이 퍼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미국 국채를 매수하는 그런 전 세계의 어떤 매수세들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 달러의 어떤 위상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어저께도 사실은 미국 달러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미국 국채 가격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미국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놓고 사실 많은 그런 논의들이 있죠.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경고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다 혹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이런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블룸버그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에드 야디니 교수의 인터뷰인데, 에드 야디니 교수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기 지금 장시간의 인터뷰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를 요약한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일단 현상에 대해서 짚어드리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는 거의 5%를 향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30년 만기, 그리고 10년 만기는 4.5%. 이게 뭐 4에서 5%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4.5%다. 10년물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사실상 미국의 이슈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 주요 선진국에서 수십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있는 현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원인은 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낸다, 혹은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기대된다.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국채의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더라도 국채를 팔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급등하는 현상이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국채 입찰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재정 적자가 심각하고, 그리스와 맞먹거나 오히려 심각하다는 일본 총리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 이것을 더 이상 GDP 대비 최고 수준의 어떤 미국 부채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3%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6% 나아가 9%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식을 끌어내지 않을까, 이런 걸 우려하는 건데요.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국채에 투자해서 쉽게 5% 수익률을 거두지, 아무도 미국 주식에는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거는 미국 기업의 이자 부담도 늘리고, 그리고 주식의 상대적인, 채권 대비 상대적인 수익을 낮추기 때문에 주식이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에드 야디니 교수는 다시 돌아와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지켜보는 정도의 스탠스가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있었지만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 단기채 발행을 통해서 미국 재무부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대안이 있고요. 물론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재무부가 이런 중장기 국채 또는 단기 국채의 어떤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데, 재무부에서 단기 국채를 발행 비율을 높여서 시장을 조절할 수 있다. 단기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장기 국채 발행을 줄이면 그만큼 장기 국채의 금리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지 않는 바이어 스트라이크가 올 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사실은 국채를 여전히 팔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여전히 남아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국채도 있고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장단기 어떤 금리를 조절하는 그런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의 매수 매도를 통해서 페드가 이런 어느 정도 국채 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너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빅테크가 채권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조차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 AI 테마는 계속해서 유지될 거기 때문에 빅테크는 부채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자의 어떤 부담이 적다.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도 최근 맥세븐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 정부에서 부채를 줄이려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실현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오히려 트럼프는 감세 법안을 들고 왔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악화시킬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직은 4.5%에 불과하고 이게 한 5%를 넘으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나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아까 에드 야니니 교수의 말처럼 어떤 재무부의 단기 국채 발행을 늘리는 그런 그리고 장기 국채 발행을 줄이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옵션이 남아있다. 그리고 페드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정책 옵션이 남아있다. 라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고점에 예전에 말씀드린 정고점이 계속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정고점을 단순히 뚫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하락한다면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 그리고 올라간다면 이 정고점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하방이 모두 막혀있는 어느 정도의 모습을 띄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만 어떤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일단 200일선 이평선을 뚫었고 그리고 일목균형표상 클라우드 위에 안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위에서 안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레이 달리오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미국 달러화의 어떤 지위가 계속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러겠죠. 금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 가격이 어저께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금 가격이 4,000달러까지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지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 최근에 디지털 금으로 평가받는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어떤 그런 영향 그리고 이런 어떤 경고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계속해서 달러화의 위기 그리고 미국의 국채 발행 증가 그리고 재정 적자의 악화 이런 현상 속에서 과연 이런 대체 자산으로 평가받는 금이나 비트코인 상승이 지속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AI라는 강력한 테마를 등에 업고 맥세븐 주식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등해온 나스닥 지수가 앞으로 AI 테마의 어떤 견고함, 굳건함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